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오늘은 특별한데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항상 배에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세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청장님은 전문가로서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문서들의 의미를 주진우 기자로서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 해설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방금 배칠수 씨가 얘기했듯이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앞에 항상 저희가 간단 요약을 하고 진행합니다. 3주간 이야기를 3분 이내에 제가 간단 요약하면 회사 다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공인이 된 처남 김대정 공동 명의로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하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회사고요. 두 번째, 이 다스에서 190억이 BBK로 갑니다. BBK라는 회사. 그리고 BBK는 최종적으로 옵셔널 벤처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 대표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하고 횡령 후에 미국으로 가죠. 이 사건을 BBK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만 돈을 다 돌려주고 어차피 횡령할 거 다 횡령하지. 그 투자자들만 돈을 돌려주고 190억을 냈던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마지막 BBK의 마지막 형태는 옵셔널 투자자가 김경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죠. 돈을 내놓으라고. 여기서 옵셔널 투자자들은 이기고 다스는 집니다. 그런데 140억은 소송에 진 다스가 가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미스테리죠. 왜 이 돈이 글로 갔을까? 주준희 기자가 추적하다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입수해서 지난 3주간 공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스 회의록.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LA에 있는 찻집에서 다스의 직원, 변호사, 여기까지 정상이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LA 총영사가 참석을 했더라. 아니 외교관이 거기 왜 있냐. 알고 봤더니 그 외교관은 원래 BBK 변호사였던 사람이 외교관이 된 거예요. 김재수 씨라고. 그 외의 문서들도 다스가 작성을 해서 주인도 아닌 주인도 없는 청와대에 팩스로 보낸다든가 혹은 거꾸로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을 해서 다스에 보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140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한 다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외교부 라인을 움직였다. 이런 문서를 저희가 2주간 공개했고 지난주에는 본인 거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형과 처남의 재산이다 보니 대통령이 워낙 친인척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깊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새로운 문서들을 들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떤 문서를 지난주에 공개했느냐.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는 사망한 김재정 씨예요. 그렇죠? 네. 김재정 씨인데 김재정 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속세를 내는 문제를 또다시 청와대가 지시합니다. 의논하고 그리고 다스에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주체는 김재정 씨의 유가족인데 그런데 이걸 또다시 청와대에서 다수와 주고받는 문서들이 등장을 했어요. 김재정 씨 가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 2월 달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죽자마자 김재정 씨 집안보다 다스보다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가장 부산했던 데는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상속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스 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지시사항 때문에 다스에서는 서류를 만들고 회의를 해서 또 보고 내용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시하고 그 왔다 갔다 했던 서류를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했었죠.
그런 얘기 후속 보도가 없어요. 예. 주수진 기자한테 와가지고 그 문서 좀 보여달라는 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이 대단한 지금 사건이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는 와중인데 문서를 통해서 주장이 아니라 예.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 혹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실까봐 안홍구 청장님을 아예 모시고 문서를 오늘 해설해 드리려고 네. 모셨습니다. 아예. 네, 후속 보도가 없다는 얘기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저수지 게임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개봉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이명박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모르셨죠? 아니 저는 봤죠. 보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뉴스 공장을 사람들이 안 듣는 것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 1등이라고 하지만 조금 영향력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언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청취자들이 조금 퍼날라 주셨으면.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상당히 그 안에 이명박 재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기사거리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방송 듣는 것보다도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특별히 저수지 게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쉽게. 예, 저는 뭐 봤고 쉽게 이해가 됐었어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왜 없어? 진행자가 얘기하셔야죠. 곡권세가 제작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해주세요. 자, 네. 왔다 갔다 잘 하셨고요. 자, 오늘 청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난주에 공개된 문서, 예. 이 문서를 좀 해석해달라 해서 입수한 문서를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문서들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국세청장 지낸 분이 지금 해석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을 지내신 분이. 사실 이 사건과 청장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직접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직접 봐가지고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본 거밖에 없는데. 그 도곡동 땅 그 전표가 다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도곡동 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고요. 네. 다스에서 BBK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다스 주인이고 다 같은 주인이네요. 예. 이런 얘기의 출발이 도곡동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의 전표를 전표 껍데기에 이명박 실소유주라고 하는 그걸 보신 바람에 지금 이렇게 좌천되어 가지고 감옥도 갔다가 결국 저희 방송까지 흘러오신 분입니다. 감옥도 1년 가셨던가요? 2년이죠. 무려 2년. 자, 그래서 이 사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에 계신 전문가십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서를 보기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였었던가요? 김유찬 씨가 예. 써놓고 실제 출판하지 못한 책이 있었죠. 이명박 리포트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이 출판은 안 됐는데 그 책의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예. 들었어요. 네. 자료가 많으세요. 네. 거기 보면 혹시 이 다스의 이 최대 주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김재정 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재정 씨가 이명박 재산의 관리인이다. 그리고 이명박 재산의 모든 것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이명박 씨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리카 김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방에 오늘은 이제 주준희 기자가 입수한 문서. 왜냐하면 이 문서는 다스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문서. 예, 직접적인 문서죠. 예, 직접적인 문서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서를 쭉 보시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 하는 정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차근차근. 보시면 제가 지금 한번 설명드렸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 서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유족들의 몫이죠. 그렇죠. 상속을 내는 사람들이 유족들이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검토를 그 상속을 받는 유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다스 간의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족들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문서에는 유족의 의견이 없어요, 전혀. 예. 유족은 이렇게 말한다거나 유족을 이걸 원한다든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청장님, 그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전혀 유족들의 의견이라 그들이 제시하는 고려 사항들을 전혀 그렇죠. 언급도 안 하고 아니,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49%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이런 상속세에 관한 논의를 하는 보고서인데 거기에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런 고려사항도 없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상속세 검토안에 청계재단의 김재정 씨 소유 전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정 씨 유족들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청계재단은 이명박 김윤옥 씨가 만든 재단이잖아요. 예. 그 재단에다가 그 김재정 씨 그 다스 지분을 전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한 회사를 남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검토된 건데 유족들이 뻔히 있는데 이 방안들 검토된 것들을 보면 재산 전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어요. 예. 뭐 이거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전액을 출연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5%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는 예. 출연한 건데 이게 그 다른 문제로 아마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방안이 근데 이 문서에 보면 검토됐다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걸 검토했다는 자체가 또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한 것을 반증하는 거죠. 간접 정황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많습니까? 세 번째. 또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 다스의 김재정 씨 지분을 물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특이해요. 어려워요. 물납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물납이라는 전문 용어 건 워낙 말씀하시고 상속세를 현금 대신에 네.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예요. 물납. 예, 네. 그런데 물건으로 이게 납부한다 이거죠. 예, 예. 상속받은 다스의 지분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금이 없어야 되고 네. 현금이 일단 없다는 게 입증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 부동산 순서가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식으로 네. 납부할 수 있는데 근데 김재정 씨 명의의 부동산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67만 평 거의 여의도 면적에 가까운 네. 부동산이 있는 걸로 다 알려져 본인의 있고요.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인데. 요지에 있습니다. 요지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일부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30년간 장기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각하는 꼭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30년 아니면 1% 몇만 원짜리 근저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불필요한 돈을 30년간 빌린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물납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물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으로 물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꼼수죠. 쭉쭉쭉 몰고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스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역 표시다. 땅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찔끔찔끔 그 강아지가 어디 가다가 오줌을 싸는 거하고도 비슷하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명박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 그 땅을 사거나 그 땅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명박 대통령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 근데 왜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안 했을까요? 깔끔한데. 현금이 있으려 그러면 부동산을 팔거나 자기가 대신 내주거나 하게 되면 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돈을 수 추적할 있습니다. 수가 있게 되니까. 예. 어허. 그리고 나서 부동산으로 내는 것은 이제 그렇게 쓸데없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십 년간 예.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식을 몰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을 그렇게 몰아간 이유는 또 뭘까요? 주식을 몰아서 주식을 내놓으면은 이 자산 세무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재부가 국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거를 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캔코에서 원래 그래서 현금화 해야죠. 예, 현금화해서 이제 국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각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기술이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2012년 6월입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캠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 자산관리공사에 그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니 어떻게 대응하라. 이 문건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캠코의 예상 재원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아, 예. 꼼꼼하네요. 아니 두 분이 미래 하시지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고 문서를. 자, 그래서 주식으로 몰고 가고 예. 주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이 받는 방법으로 몰고 가고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캠코인데 예. 캠코는 또 사람을 보내.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자기 주식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내놓으면 이렇게 시장에 팔 거 아닙니까? 캠코가. 예. 그러면 그 지분을 누군가 사면 제3자가 그 회사에 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그 주식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은 그렇게 내놓은 다음에 못 팔게 어떤 장치를 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이 주식이 상속을 받을 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네네. 그 상속 그 재산 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가 있어야 되죠. 그 평가했는 거에 한 2.5배 정도에 높여가지고 캔코에서 이제 매각 예정 가액을 설정합니다. 너무 비싸게 매각해서 못 사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한 5번 과정까지 유찰이 돼도 실제 가액보다는 더 높을 정도의 그 높은 가격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안 사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다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예. 빚도 거의 없고 그리고 현대차에 거의 전액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율도 다른 회사에 비해 높아요. 그래서 높죠. 1년에 몇십 %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직까지도 꼼수가 있구나. 국고에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고요. 실제 팔릴 만한 가격보다 훨씬 높여놔가지고 유찰이 돼도 여전히 높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그 주식이 시장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안 나오니까 제3자가 살 수도 없고 그 이제 수의 예약으로 사야 되는데 금액 자체도 그렇게 떨어져도 그 금액 자체는 실제보다 높죠.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죠. 아하, 그런 방법으로 예. 실제로는 거기다가 쟁여놓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거네요. 지금 그냥 쟁여놓고 아무도 제3자가 살 가져갈 수 없게. 네. 그러니까 자기 고도의 기법이다. 그렇죠. 자기 지분들은 그 지분으로 계속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다른 이사를 받지 않고 지금 방금 주신 그 서류에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그 주식을 자기들이 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는 주식 그 상속으로 건영미 씨한테 그 자제분들한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그 국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19.91% 가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예. 이것도 검토를 했는 모양인데요. 자사주를 검토하게 되면은 이상은 씨 지분이 76%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지분이 확 올라가죠. 그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죠. 형이 최대 주주면서 76%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 형 회사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으로 냈어요. 다른 건 너무 손실도 크고 그리고 현금으로 내면 추적이 되니까 주식으로 했는데 네. 근데 그 여기서 문제는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사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간 만큼 남의 회사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지배력이 생기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다스에서 도로 사가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주주가 형이거든요. 이상은 씨가 지금 47.26% 그걸 사버리면 70% 이상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원하지 않고 그것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그 가격을 매기도록 설정을 해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사가게. 그리고 이 캔코 예상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이 지금 문건을 주 기자가 주신 건데 이 내용이 보면 또 이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이게 우호 지분을 만들기 위한
그 검토도 했는 것 같아요. 네. 사모펀드. 사모펀드라는 그 AEP라는 사모펀드의 물납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네. 여기에 검토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다양한 방법을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것 같네요. 네. 저 문건은 잠깐만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스에서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자, 너무 전문적이라는 거죠. 보시니까 누가 네.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캔코한테 미리 임무를 줬고 네. 캔코가 제안할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문건으로 무슨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얘기된 상태에서. 예견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까? 저 짧게 압축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김재정 씨 지분, 다스의 김재정 씨 지분을 아예 제외하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또 검토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죠. 김재정 씨 재산인데 김재정 씨를 빼고 김재정 씨의 다른 재산은 놔두고 다스의 지분만 빼고 검토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의미는 김재정 씨 재산인데 김재정 씨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훌륭하네요.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물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유족들이 부담하게 될 돈을 네. 다스가 보존해줘야 될 내용을 금액을 이제 설정한 금액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존해준다는 것은? 보존해준다는 것은 이제 김재정 씨 유족들이 물납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뭐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거래세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다스가 보존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정 씨 세금을 다스가 대신 보존해 준다고 그 보고서를 다른 데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요. 김재정 씨 자신의 재산이면 자신이 내고 예. 다스가 보존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냈다 치면 다스가 보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다스가 김재정 씨 재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시는지 모르겠네. 네. 예. 다스가 그러니까 이 다스에게 김재정 씨는 뭔가 일을 시킨 다음에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김유찬 씨 책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에리카 김이 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까? 뭐 내용은 쭉 계속 많은데 1분 예. 30초밖에 안 났습니다. 다스가 정리를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데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차명재산을 좀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좀이 아니라 다스는 엄청 10조 가까이 되는 가치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차명재산이 이명박 것이라고 이게 판명된다면 그게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문서 기준으로 보자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스가 김재정 씨 소유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 다스 김재정 씨 소유라고 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청장님입니다.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전문가가 필요한 사안이라 오늘은 특별한데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항상 배에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구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청장님은 전문가로서 주진우 기자가 확보한 문서들의 의미를 주진우 기자로서는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 해설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방금 배칠수 씨가 얘기했듯이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래서 앞에 항상 저희가 간단 요약을 하고 지나갑니다. 3주간 이야기를 3분 이내에 제가 간단 요약하면 회사 다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공인이 된 처남 김재정 공동 명의로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하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회사고요. 두 번째, 이 다스에서 190억이 BBK로 갑니다. BBK라는 회사. 그리고 BBK는 최종적으로 옵셔널 벤처라는 회사가 됩니다. 그 대표 김경준 씨가 주가 조작하고 횡령 후에 미국으로 가죠. 이 사건을 BBK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만 돈을 다 돌려주고 어차피 횡령할 거 다 횡령하지. 그 투자자들만 돈을 돌려주고 190억을 냈던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다스와 김경준 그리고 마지막 BBK의 마지막 형태는 옵셔널 투자자가 김경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죠. 돈을 내놓으라고. 여기서 옵셔널 투자자들은 이기고 다스는 집니다. 그런데 140억은 소송에 진 다스가 가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미스테리죠. 왜 이 돈이 글로 갔을까? 주준우 기자가 추적하다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입수해서 지난 3주간 공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다스 회의록.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LA에 있는 찻집에서 다스의 직원, 변호사, 여기까지 정상이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LA 총영사가 참석. 그거는 제가 제작자의 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해주세요. 자, 네. 왔다 갔다 잘 하셨고요. 자, 오늘 청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난주에 공개된 문서, 예. 이 문서를 좀 해석해달라 해서 입수한 문서를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문서들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국세청장 지낸 분이 지금 해석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국세청장을 지내신 분이. 사실 이 사건과 청장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직접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직접 봐가지고 감옥 가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본 거밖에 없는데. 그 도곡동 땅 그 전표가 다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도곡동 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고요. 네. 다스에서 BBK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곡동 땅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다스 주인이고 다 같은 주인이네요. 예. 이런 얘기의 출발이 도곡동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의 전표를 전표 껍데기에 이명박 실소유주라고 하는 그걸 보신 바람에 지금 이렇게 좌천되어 가지고 감옥도 갔다가 결국 저희 방송까지 흘러오신 분입니다. 감옥도 1년 가셨던가요? 2년이죠. 무려 2년. 자, 그래서 이 사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해 계신 전문가십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서를 보기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였었던가요? 김유찬 씨가 예. 써놓고 실제 출판하지 못한 책이 있었죠. 이명박 리포트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이 출판은 안 됐는데 그 책의 사본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예. 들었어요. 네. 자료가 많으세요. 네. 거기 보면 혹시 이 다스의 이 최대 주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김재정 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재정 씨가 이명박 재산의 관리인이다. 그리고 이명박 재산의 모든 것은 김재정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이명박 씨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리카 김도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방에 오늘은 이제 주준희 기자가 입수한 문서. 왜냐하면 이 문서는 다스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문서. 예, 직접적인 문서죠. 예, 직접적인 문서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서를 쭉 보시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 하는 정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죠.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차근차근. 보시면 제가 지금 한번 설명드렸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뭐 서류. 천천히 설명해 상속세는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유족들의 몫이죠. 그렇죠. 상속을 내는 사람들이 유족들이 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검토를 상속을 받는 유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다스 간의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족들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문서에는 유족의 의견이 없어요, 전혀. 예. 유족은 이렇게 말한다거나 유족을 이걸 원한다든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청장님, 그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전혀 유족들의 의견이라 그들이 제시하는 고려 사항들을 전혀 그렇죠. 언급도 안 하고 아니,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인데 49%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이런 상속세에 관한 논의를 하는 보고서인데
거기에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아무런 고려사항도 없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상속세 검토안에 청계재단의 김재정 씨 소유 전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재정 씨 유족들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청계재단은 이명박 김윤옥 씨가 만든 재단이잖아요. 그 재단에다가 그랬더라. 아니 외교관이 거기 왜 있냐. 알고 봤더니 그 외교관은 원래 BBK 변호사였던 사람이 외교관이 된 거예요. 예. 김재수 씨라고. 그 외의 문서들도 다스가 작성을 해서 주인도 아닌 주인도 없는 청와대에 팩스로 보낸다든가 혹은 거꾸로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을 해서 다스에 보낸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140억을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한 다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과 외교부 라인을 움직였다. 이런 문서를 저희가 2주간 공개했고 지난주에는 본인 건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형과 처남의 재산이다 보니 대통령이 워낙 친인척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깊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지난주에 새로운 문서들을 들고 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떤 문서를 지난주에 공개했느냐. 예를 들어서 최대 주주는 사망한 김재정 씨예요. 그렇죠? 네. 네. 김재정 씨인데 김재정 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속세를 내는 문제를 또다시 청와대가 지시합니다. 의논하고 그리고 다스에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낼 주체는 김재정 씨의 유가족인데 그런데 이걸 또다시 청와대에서 다수와 주고받는 문서들이 등장을 했어요. 김재정 씨 가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 2월 달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죽자마자 김재정 씨 집안보다 다스보다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가장 부산했던 데는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상속세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스 지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지시사항 때문에 다스에서는 서류를 만들고 회의를 해서 또 보고 내용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시하고 그 왔다 갔다 했던 서류를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했었죠. 그런데 이게 후속 보도가 없어요. 예. 주주진 기자한테 와가지고 그 문서 좀 보여달라는 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대단한 지금 사건이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는 와중인데 문서를 통해서 주장이 아니라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 혹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실까봐 안홍구 청장님을 아예 모시고 문서를 오늘 해설해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아예. 네, 후속 보도가 없다는 얘기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저수지 게임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개봉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라고 이명박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모르셨죠? 아니 저는 봤죠. 보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뉴스 공장을 사람들이 안 듣는 것도 좀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네. 네. 1등이라고 하지만 조금 영향력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언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들 청취자들이 조금 퍼날라 주셨으면.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상당히 그 안에 이명박 재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기사거리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방송 듣는 것보다도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특별히 저수지 게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쉽게. 예, 저는 뭐 봤고 쉽게 이해가 됐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왜 없어? 진행자가 얘기하셔야죠.